안녕하십니까. 열혈 강의 서블리 JSP 웹 프로그래밍의 저자 김승현입니다. 자, 이번에는 파트 2 서블리 편에서 라운드 17 마임의 형식별 데이터 처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라운드에서 마임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마임은 멀티퍼포스 인터넷 메일 익스텐션의 약자로, 그러니까 실제로 인터넷에서 통용되는 메일을 확장해서 어떠한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를 출력하는 방법, 이제 그러한 부분인데요.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데이터를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아니면 사운드는 사운드대로, 그 외에 응용 프로그램은 응용 프로그램대로 서블릿을 통해서 출력하는 방법을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나 사운드 혹은 응용 프로그램을 출력할 때 사실 HTML 태그로도 단순히 출력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서블릿을 통해서 우리가 스트림을 통해 데이터를 출력하는 이유는 실제 모든 것들이 이미지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고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어떠한 결과값을 가지고 와서 걔를 새롭게 구성함에 의해서 만들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각 응용 프로그램별로 혹은 이미지별로 출력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익혀 두셔야지만 실제로 그렇게 동적으로 구성된 데이터들을 동적으로 이미지들이나 어떠한 결과값들을 내어보낼 수 있다라는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이 단원을 학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제 용도인 동적인 이미지를 생성해서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MIME이라는 뜻은 멀티퍼포즈 인터넷 메일 익스텐션스라는 것의 약자고요. 실제 모든 것들은 단순한 이메일을 주고받는 데서부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메일을 단순히 텍스트로만 주고받다가 거기에 여러가지 파일들을 첨부시켜서 추가시킴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다양한 형태의 파일들이 주고받게 되는데요. 그럴 때 이메일이라는 것은 주는 쪽, 받는 쪽이 서로 다른 프로토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같은 프로토콜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달되는 데이터가 텍스트인지 이미지인지 이러한 것들을 구분하기가 힘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얘는 어떠한 이미지다, 어떠한 형태다, 어떠한 파일의 구조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임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됐고요. 그 마임의 대표적인 예로 이미지 관련해서는 이미지 BMP, 이미지 GIF, 이미지 JPEG 뭐 이런 식으로 어떠한 지금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형태가 이제 규약으로서 약속이 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약속된 규약을 마임이라고 부릅니다. 응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보내는 거는 워드야 라고 하면 어플리케이션 MS 워드, 뭐 혹은 엑셀이야, 파워포인트야, 뭐 이러한 식으로 해서 응용 프로그램 관련된 것들도 있고요. 기타 그냥 단순히 난 요거는 파일이야, 너 일단 이 파일 다운로드 받아두기나 해 라는 식으로 보내려면 어플리케이션 옥텟 스트림이라고 해서 일반 스트림으로 해서 데이터를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옥텟 스트림으로 설정되었을 때는 보통 파일 다운로드가 걸리게 되는데요. 다운로드를 걸 때는 실제 컨텐트 타입을 옥텟 스트림으로 걸어두고요. 응답할 때 헤더 부분에서 얘는 첨부된 파일이니까 이런 파일명으로 다운로드 받아 라는 식으로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뭐 다른 헤더들 뭐 캐시에 저장하지 마라 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그냥 옵션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실제로 이 두 줄만 있으면 해당 만약에 링크를 걸어놨다 라고 하면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다운로드가 바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마임의 내용에 대해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우리가 파일을 업로드할 때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이미지가 화면에 그대로 뿌려지는 형태로 할 거고, 만약에 뭐 이런 워드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것을 보내게 되면 이제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들 컴퓨터에 해당 응용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라면 그 응용 프로그램이 웹브라우저에서 뜨는 걸로 할 거고요. 마지막 옥텟 스트림은 파워포인트도 아니고 이미지도 아니다.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다운로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17번째가 될 거고요. 프로젝트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로 라운드 언더바 17번째. 그리고 여기에서는 앞서서 파일을 하나 첨부를 해서 서버로 보내면 서버가 그에 따라서 화면에 이미지로 띄울지 아니면 뭐 워드나 파워포인트로 띄울지 뭐 이런 걸 결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라운드 16에서 학습을 했었던 파일 업로드 관련 API가 좀 필요합니다. 자, 파일 업로드 할 때 이 두 가지 API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17번 라운드에서도 역시 라이브러리 폴더에 넣어 두실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파일을 처음에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는 페이지를 하나 만들 겁니다. 이미 우리가 파일 업로드 페이지라는 거 하나 만들었었죠. 얘를 그대로 카피해서 사용을 할까요? 그냥 얘 자체를 복사를 해서 웹 컨텐츠에 넣으면 파일 업로드 페이지 하나가 만들어졌네요. 자, 파일이 업로드 되면 얘를 받을 서블릿 하나가 필요하죠. 서블릿도 이미 라운드 16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라운드 16에 파일이 업로드 되는 거, 이게 파일 업로드 서블릿이었나요? 얘도 카피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카피해서 수정하는 걸로 할게요. 지금 16으로 되어 있는데 17로 패키지명은 바꾸겠습니다. 우선 패키지를 하나 생성을 시키고, 자, 17번 패키지 하나 만들고 여기에다가 방금 그 클래스, 해당 클래스를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자동으로 17로 바뀌었네요. 자, 해서 만들어 두게 되면 여기까지는 파일 업로드, 앞서서 라운드 16에서 학습하셨던 그 내용하고 동일한 형태로 구성이 되었네요. 자, 일단 파일 업로드가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는지부터 먼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자, 17번 프로젝트를 실행을 시키고, 지금 요거 파일 업로드 서블릿과 관련해서 등록을 하지 않았죠? 그러면 일단 서버를 중지를 하고, 지금 16번 프로젝트가 계속 걸려 있어서 서버 뜰 때 죽을 때 카운트가 다시 계속 계산되네요. 얘는 클로즈 프로젝트에서 종료를 시키고, 자, 그런 다음에 web.xml에 요거 파일 업로드 서블릿이라는 이놈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에 있었는데 카피를 할 걸 그랬네요. 자, 오픈 프로젝트 다시 해서, 자, web.xml에 보시면 파일 업로드라는 서블릿 하나 있네요. 이놈을 그대로 복사를 하고 해서, 자, 서블릿 등록하는데 16번이 아니라 17번에 있는 거죠. 그래서 17번으로 얘를 바꿀 거고요. 업로드 서블릿. 그 다음에 연결되는 URL 패턴은 서블릿 매핑은 파일 업로드.to라는 것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제 16번 프로젝트는 닫아도 되겠네요. 자, 이제 정상적으로 파일 업로드가 수행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실행을 시켜보죠. 자, 뜨면 네임은 뭐 AAA 라고 넣고 찾아보기를 하는데 뭐 사진 쪽에 가볼게요. 자, 사진 쪽에서 사진 샘플에 보면 뭐 저는 코알라가 하나 있네요. 그러면 코알라라고 하는 것을 파일 업로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16번의 파일 업로드로 이동을 하네요. 잠시만요. 지금 파일 업로드 좀 둘을 하게 되면 얘로 가라. 여기 HTML에서 17번에 있는 파일 업로드 좀 두, 얘를 실행을 시켜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 보시면 AAA 찾아보기 해서 퀄라 파일 업로드. 자,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업로드 파일스에 등록이 되었을 거고요. 업로드 파일스 위치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죠? 다시 또 찾아 들어가 보자면 C루트에 자바에 스터디에 이클립스 워크스페이스, 그 다음에 라인드 17번에 웹 컨텐트에 이쪽이 아니었죠. 워크스페이스에 메타 NF에 플러긴스, 그 다음에 서버 코어에 TMP0 해서 17번 폴더에 업로드 파일이라는 곳에 코알라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이 올라가 있네요. 자,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그 업로드된 파일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업로드 되었다 라고 하게 되면 요 이미지를 화면상에 그대로 뿌려주는 서블릿 작성하자고 그랬죠. 자, 서블릿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서블릿을 열어보시면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파일 업로드가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었고요. 조금 전에는 그냥 화면에 세이브 완료되었다, 어디에 저장되었다 라고 하는 이제 요 정도의 이제 이름만 처리가 되었는데, 이제는 단순히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장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얘를 화면상에 띄우겠다 라는 의미였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일단 파일이라는 객체를 하나 획득을 해야 되니까 파일을 외부로 뺄 거고요. 파일은 null. 자, 그래서 파일이 넘어오게 되면 파일 객체가 하나 생성되게 될 겁니다. 자, 서버는 일단 종료를 시키고, 자, 파일이 하나 획득이 되었습니다. if 만약에 파일이 null이 아니다라면, 그럼 뭔가 하나 넘어왔다는 얘기죠. 그럼 화면상에 이제 뿌리도록 할게요. 아웃 객체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아웃 객체를 여기서 만든 적이 없죠. 그러면 print writer out은 response.getWriter. 이게 데이터가 그 이미지나 파일이나 뭐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1바이트입니다. 그래서 sublit output string과 같이 스트림 형태로 바꿔야 돼요. 얘를 out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response.get output stream. 자, 이라고 해서 이제 output stream을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자, 요 out을 통해 갖고 여러분들이 파일로부터 읽은 데이터들을 쫙 이제 화면상으로 뿌려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파일이 만약에 null이 아니다, 정상적으로 파일이 넘어왔다라고 한다라면, 우선 첫 번째로 찾아내셔야 될 거는 이 파일의 이름부터 먼저 찾아내도록 할 겁니다. 이 파일의 이름은 뭐 파일이라는 객체 속에 들어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string 파일 name은 file.get name 해서 파일 name을 찾아낼 거고요. 파일 name의 확장자에 따라서 이미지로 뿌릴지 뭐 아니면 뭐 파워포인트로 뿌릴지 결정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if 만약에 파일 name 파일 name에서 마지막 확장자만 한번 떼볼게요. string 파일 extension은 파일 name.substring. 어디서부터 뗄 거냐면, 컴퓨터를 껐다가 켰는데도 느리네요. 파일 name.last index of 점 플러스 1. 자, 마지막 점 뒤에 있는 글자를 빼내겠습니다 라고 하면 얘가 확장자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파일 ext equals doc랑 같다. doc가 아니죠. 첫 번째는 이미지인데 지금 jpg를 보낼 거니까 jpg랑 같다라면, 이러면 이미지란 얘기입니다. 이미지면 어떻게 할 거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파일의 확장자명이 equals ppt 파워포인트라면, 자, 어떻게 동작을 시킬 겁니다 라고 할 거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경우에는 그냥 다운로드를 걸도록 만들겠습니다. 뭐 이러한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죠. 자, 이럴 때 여기에 응답할 수 있는 형태를 먼저 설정을 할 텐데요. 자, response.setCharacterEncoding. 자, 여기에서 어떠한 형태로 출력을 할 거냐, 그 응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설정을 뭔가를 해주셔야, set content type이죠. set character encoding이 아니라 set content type. 응답을 할 때 컨텐트 타입을 뭘로 잡아줄 거냐 라고 하면 이때 마임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image, image, jpeg. 얘는 이미지, jpeg 타입으로 출력을 할 겁니다 라는 뜻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set content type. 만약에 ppt로 넘어왔다 그러면 application/vnd.ms-power powerpoint 라는 형태로 출력을 할 겁니다. 자, 그렇지 않고 나머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출력한다고 했었냐면, 이러한 식의 설정을 한다고 했었죠. 이렇게 설정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바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구성이 된다고 했었는데, 자, 이 부분을
파워포인트에서 그냥 바로 카피를 하면 좋겠죠. 해서 설정을 다음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역시 이게 더블 쿼테이션 마크는 카피를 하게 되니까 문제가 좀 있네요. 자, 이러한 식으로 해서 리스폰스에 대한 헤더까지 세팅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했을 때 여기 파일 네임에 들어갈 거는 위에서 이미 파일 네임을 이렇게 얻어와 있죠. 그래서 이 파일 네임으로 다운로드 받도록 만들어 줄 거니까 더하기 파일 네임이라고 해서 적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세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냥 세 가지로 만들었는데요. JPG가 넘어올 때는 JPG 이제 이미지로 해서 출력을 시킬 거고, 파워포인트로 넘어올 때는 만약 여러분들 개인 컴퓨터에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파워포인트가 설치되어 있다면 파워포인트로 출력되도록 할 거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모든 경우는 다운로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다 되었으면 이제 출력 객체를 만들어 보죠. out.print out 그냥 바로 출력을 시키면 되겠네요. 자,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면 우리가 아웃풋 스트림 객체를 하나 만들었죠. 그 아웃풋 스트림 객체를 통해서 파일에서부터 데이터를 읽어서 출력을 시킬 겁니다. 파일로부터 데이터 읽을 때 IO exception 처리되어 있으니까 데이터 input stream DIS는 new data input stream new buffer input stream new file input stream 해서 파일로부터 읽겠습니다 라는 형태로 작성을 하시면 될 거고요. 이건 뭐 많이 해보신 거니까. 자, 만들어 두셨으면 바이트 배열 데이터는 new 바이트 512바이트씩 출력을 하도록 할게요. while true 해서 데이터에다가는 dis.read 바이트를 데이터에다가 리드를 해야 되겠죠. 데이터에다가 0번째 위치에서부터 데이터.length만큼 읽어드리겠습니다. 해서 인티저 cnt 개수 몇 개 읽었냐 뭐 이런 거죠. if 만약에 cnt가 0보다 같거나 작으면 브레이크해서 빠져나가도록 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다가 얘를 출력을 할 거냐면 우리가 위에서 출력하는 객체인 아웃풋 스트림 하나를 만들었죠. 그래서 out에다가 출력을 할 겁니다. out.print out.write라고 해야 되나요? write에서 데이터에 있는 내용을 0번째 위치에서부터 읽었는 개수만큼 이제 출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러한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시면 될 거고요. 다 처리가 되었으면 out.flush 하셔서 처리하시고 DIS는 닫아도 되겠죠. 자, 이러한 식으로 화면상에다가 내어 보내주는 요 작업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일을 업로드 시키고 그 업로드된 내용에 따라 갖고 어떠한 타입으로 출력을 시킬 거냐, 이미지면 이미지, 그 다음에 뭐 응용 프로그램이면 응용 프로그램, 아니면 다운로드면 다운로드, 이렇게 처리를 해서 여러분들께서 사용을 하시면 정상적으로 결과값을 보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일단 파일 업로드 되어서 여기까지 다 출력이 마무리되고 나면 이제 화면상에 뭔가의 결과값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닫고, 얘도 닫고. 자, 서버를 재시작하고 테스트 하겠습니다. 자, 서버가 시작되었으면
자, 우선 첫 번째로 이름은 뭐 AAA 이름은 아무거나 주시면 되고요. 이미지부터 갈게요. 자, 코알라라는 요 이미지를 파일 업로드 시켰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미지가 다음과 같이 쫙 들어갔죠. 근데 지금 크기 같은 것은 지금 제약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온 이미지 그대로 해서 가지고 와서 화면상에 이제 뿌려준 겁니다. 이 뭐 소스 보기 해보면 1바이트 스트림으로 쫙 들어와 있겠죠. 들어와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될 거고요. 자, 이미지는 화면상에 뿌려졌습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 교재로 할까요? 아니면 파워포인트가 여기에 뭐 이런 게 있네요. 자, 파워포인트를 PPTX로 되어 있군요. 자, 파워포인트는 PPTX로 되어 있으니까 이 서블릿을 조금 고쳐서 PPTX라면 이라고 해서 처리를 할게요. 자, 찾아보기에서 이거 연도가 안 맞아서 그렇구나. 자, 여러분들께서 요거 PPT도 프레젠테이션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거 이외에 다른 것들, 그러니까 확장자명을 우리가 정한 거 이외에 뭐 JPG나 뭐 이러한 파일들 말고 WMA 이러한 파일들을 만약에 파일 업로드를 시켰다. 그럼 이러한 식으로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묻는 요렇게 이제 구성을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PPT도 지금 정상적으로 인식을 못 해갖고 여기에서 지금 다운로드가 바로 걸렸는데요. 디버깅 한번 해볼까요?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었는데 PPT로 되어 있는지 PPTX로 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자, 여기에 디버깅이 걸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파일 익스텐션에서 먼저 확인을 하면 되겠죠. 자, 얘한테서 디버그로 실행을 시키고요. 17번에 파일 업로드 페이지.html 그래서 찾아보기 파워포인트가 우리 거 폴더에 있다 그랬죠. 파일 업로드. 자, 하게 되면 우선 디버깅이 걸렸습니다. 파일 익스텐션이 뭘로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지금 넘어온 게 PPTX로 넘어왔네요. 그럼 밑에를 PPTX로 바꾸고 얘가 걸리는지 한번 볼까요? 진행시켜서 자, 파일 업로드에서 PPTX를 업로드를 시키게 되면 걸렸고 다음 자, PPTX로 정상적으로 들어갔네요. 들어가고 나서 데이터를 출력을 했는데 이게 다운로드가 걸려버리네요. 이게 지금 속성에서 뭔가 새 창으로 띄우기라고 되어 있든지 아니면 응용 프로그램을 다이렉트로 열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파일 업로드.ppt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버렸는데, 자, 이 부분 나중에 한번 확인을 이제 해보시면 될 텐데요. 일단 여기에서는 마임 타입이 다음과 같이 해서 이미지면 이미지,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 그리고 다운로드, 뭐 요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서 나타날 수 있다 라는 것을 그냥 설명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이 일단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응용 프로그램도 정상적인 설치가 되어 있다라면 이 마임 타입에 따라서, 마임 타입이 제가 잘못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MS 워드나 엑셀과 같은 것을 사용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정상적인 형태를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일단 열리기는 열리네요. 자, 그래서 여기 설명드리고자 했던 것은 이러한 웹상에서 어떠한 식의 내용을 표시를 할 건지, 웹브라우저의 설정 때문에 그렇군요. 웹브라우저의 설정에 대해서는 다음 파트 제가 동영상 강의 시작할 때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 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열릴 거고, 파일 다운로드 시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를 한다라는 것까지 먼저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